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옐로스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발밑에서는 수영기가 올라오고 가까이에서 진흙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동시에 저 멀리서는 못 알아듣겠네. All the Faithful처럼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지만은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리 아프다고 저 앉아 있어. 파운틴 페인트 팟 이런 곳인데요. 한 0.5마일 정도 이제 빙 둘러서 이렇게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이 덱이 설치되어 있네요. 그래서 트레일 코스 같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제 이름을 이제 좀 재미있어요. 파운틴 페인트 팟. 다시 말하면 한국말로 뭐 오르는 뭐 이런 페인트통 이런 의미, 뭐 분수 페인트통 그런 이름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옐로스톤에는 여러 가지 열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가늘천이라고 해서 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온천, 핫스프링스. 그 다음에는 머드팟, 진흙 온천. 그 다음에 분기공, 펌메로, 전기가 이제 공중으로 품어 오르는 그런 구멍. 그런데 이 보통 이 4군데가 합쳐져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이제 파운틴 페인트 팟입니다. 보통 이제 한두 군데 한두 그만 있는데 그 이제 약 한 0.8km쯤 되는 이 반마일 정도 되는 그 루트를 통해서 이 4가지 전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짧지만은 옐로스톤 지질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코스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도 좋습니다. 메디슨 분기점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메디슨은 옐로스톤 서쪽에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중간 지점이 이제 메디슨인데요. 그 메디슨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올드 페이스풀을 만나게 되고요. 그 올드 페이스풀에서 가까운 그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제 바로 오늘 파운틴 페인트 팟 여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뭐 끓어오르는 페인트 통 이런 말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레일을 들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알록달록한 줄무늬입니다. 이게 그냥 색깔에는 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미생물의 군집이라고 합니다. 서머필이라고 하는 미생물인데요. 열을 좋아하는 박테리아 종류입니다. 재밌는 것은 색깔로 그 온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곳은 약 섭씨로 75도 이상 되는 것은 노란색이나 초록색입니다. 그리고 온도가 낮아질수록 주황색, 갈색으로 변합니다. 이게 제가 처음 그냥 흙이 들어오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가까이서 가보면 진짜 살아있는 색깔이었습니다. 이 미생물 중에 하나가 PCR이라는
DNA 정폭 기술에 핵심적으로 쓰이는 효소를 제공했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실렉스 스프링스입니다. 실렉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실리카라는 뜻인데, 이 온천 바닥이 단단한 이산화 규소, 다시 말하면 실리카 안반으로 덮여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푸른색이 진짜 신기해요. 물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정 파장의 빛만 반사하는 깊은 물 플러스 실리카 성분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진보다도 실제로 봤을 때는 훨씬 비현실적인 그런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트레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틴 페인트 팟, 다시 말하면 발밑에서 회색 분홍빛 진흙이 끓어오르는 것 같은, 다시 말하면 페인트, 회색깔의 페인트를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데, 그것이 이제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이 지역에는 그 암석에 장석 페어드스파라고 하는 광물이 들어 있습니다. 땅속에서 올라오는 산성 전기가 이 장석을 분해해서 진흙으로 만듭니다. 거기서 약간의 물이 섞이면서 바로 이제 페인트가 끓어오르는 그런 것 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집니다. 봄, 여름, 초여름 이럴 때는 눈 녹은 물이 많아서 묽고 출렁출렁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늦은 여름이나 가을은 수분이 줄어가지고 훨씬 걸쭉하고 정말로 페인트처럼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제가 갔을 때는 계절에 맞게 채워져서 걸쭉하고 묽은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정말 미술 시간에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았어요. 색깔도 회색, 분홍, 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1959년 해버겐호 지진 때에 이 머드팟이 갑자기 커져가지고 원래 있던 보드워크와 주차장을 통째로 옮겨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걷는 이 길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역을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이제 한 0.8km 정도 된다고 하죠. 머드팟 옆으로 가면 레드풀이 나오는데요. 표면이 가죽처럼 짙은 갈색인데 이것도 박테리아 매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9년 지진 때 온도가 갑자기 끓는 점에서 올라가서 박테리아가 다 죽어버렸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색깔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레드 스파우터는 계절마다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봄은 붉은 진흙물이 몇 미터씩 튀어오르는 분수 같은 모습이고요. 늦여름이나 가을은 물이 줄어서 분기공처럼 씩씩 소리만 내는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헐천 구역인데요. 트레일 북서쪽 들어가면 이 코스에 또 다른 하이라이트 간헐천들이 모여있는 구역이 나옵니다. 이제 멀리서 보면 올드 페이스풀처럼 수증기가 솟아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곳에서 한 곳에만 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여러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요. 클렙시드라 간헐천 이런 곳이 있어요. 그리스어로 물시계라는 뜻인데 원래는 3분마다 규칙적으로 분출을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1952년 지진 이후로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분출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파운틴 간헐천입니다. 최대 20m 가까이 솟구치고 분출이 30분 가까이 지속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닝 간헐천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간헐천인데 활동이 아주 드뭅니다. 활동할 때는 60m 높이까지 솟는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제 잘 볼 수 없는 현상이지만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겟 간헐천이 있습니다. 젯 간헐천, JET 간헐천, 그리고 토익 간헐천, 토익 TWIG 작지만 자주 분출해서 보고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간헐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드 페이스볼처럼 거대하지는 않지만은 오히려 여러 개가 동시에 힘을 품는 모습이 더 신기하고 또 한 군데서 여러 곳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신기하고요. 더 환하게 트인 넓은 그 이제 땅에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트레일 안쪽으로 이렇게 다시 나오면 죽은 채 서 있는 소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에 탄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이유가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온천수가 흐르는 방향이 계절이나 지절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러다가 나무 뿌리까지 뜨거운 물이 닿으면 나무가 서서히 익사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에 나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들을 바비 싹추리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흰 양말을 신은 나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게 옐로스톤이 살아있는 화산지대라는 것을 가장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나무 한 그루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땅속 지질 변화의 흔적을 몸에 남기고 죽는 것이죠. 트레일을 마무리하는 곳으로 가면 이제 셀레스틱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시작 지점에도 이것이 이런 이제 풀이 있는데요. 조그만 웅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색깔이 정말 깊은 곳은 진한 파란색이고요. 그 보기에도 투명하고 평안하게 보이는 곳인데 그 온도가 수온이 83도, 84도, 다시 말하면 거의 끓는 그 이제 수준의 이제 그 웅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실제로 1981년에 한 청년이 반려견을 구하려고 이 온천에 뛰어들었다가 전신 화상을 입고 다음 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끝내 찾지 못했고요. 그만큼 보기에 잔잔하고 절대 보드워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잔잔하다고 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가까이 가보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있었어요. 그러나 안내판에는
진짜 보도워크 안에서만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이제 규칙을 말하고 있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 대구로 돼 있는 그 보도워크를 쭉 따라 걸을 수 있지 안으로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한 바퀴를 도는데 한 30분 정도가 되면 충분하고요. 평지보다 보드워크가 이제 설치되어 있어서 쉽게 걸을 수 있고요. 높고 낮고 그렇지 않고 평평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끓는 진흙, 솟는 수증기, 죽은 나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옐로스톤은 아직도 살아있는 지구의 모습,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는 화산지대의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역으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